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성별임금 현황 및 성별임금 격차 분해, 이것도 이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를 부가조사를 저희가 보겠는데요. 아우, 표가 너무 많네요. 많아도 그냥 수치만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이제 10년치를 계속 하게 되냐면 한국에서의 이중노동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OECD 젠더 페이 갭에서 최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매년 최하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이제 증거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월평균 임금을 보시게 되면 2008년에는 40.7%,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40만 원 적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 지금 저희가 앞서서 OECD 국가 중에서 30% 이상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잖아요. 그래서 35.9%, 35.3%. 그래도 지금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2020년에도 하락을 했는데, 2021년에 최근 10년 만에 전년 대비 성별임금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그것이 여성 일자리의 타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왜 중위임금으로 하냐면, OECD의 젠더페이 갭이 중위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위 소득 기준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중위를 설명을 드릴 때, 예, 그 키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는 박나래와 저와 김연경 선수가 있었을 때 평균으로 하면은 제 키가 김연경 선수 덕분으로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제 키 값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위임금을 그러니까는 월 평균 임금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때 고위직의 임금만 늘어나면,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여성의 그 최고 임금이 많아지면 저도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단에 저임금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OECD에서 중위임금을 하는데요. 막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중위임금을 보시게 되면 중위임금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2021년 33.5%로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지금 35%는 아니거든요. 32%대니까 중위임금의 수치와 저희가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시간당 임금은 왜냐하면 뭐 여성이 적게 일해서 월 평균 임금이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시간제 일자리와 초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동시장의 기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의 임금 격차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었고요. 이렇게 그래도 축소되는 거였는데 21년에는 전년 대비 28%가 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위임금을 보시게 되면은요, 2021년에는 28.3%로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희가 시간당 임금의 요 수준이 나와야지 그 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30% 미만이 되는 저희가 원하는 수치이죠. 30% 미만으로. 그렇지만 OECD에서는 시간당 임금으로 젠더 페이 갭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걸 아시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이 일자리가 거의 이제 2021년 되면서 200만 명 여성이 정말 수직 증가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일자리가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일자리입니다. 많이 나는 일자리인데 2021년에 23.1%로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는 업종별로 했을 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전체 월 평균 임금이 21개 산업 중에서 고임금 직종이 아닙니다. 지금 왜 들어오세요? 아, 순찰이 오랜만에 돼가지고 가까이 되니까. 문을 잠가야 되는데, 나 정말 진짜 아주. 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저희 보건복지 서비스업 월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월 평균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2020년, 2021년 되면서 이게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남성도 이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성보다는 적지만은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임금의 일자리에 남성도 많이 들어오면서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이러한 좀 역설적인 현상이 펼쳐지는데 저희가 이제 이 업종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어쨌든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지만 전체 노동시장에서 보건복지 서비스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성 같은 경우가 보시면 2019년 231만 원에서 2020년 210만 5천, 210, 210만 5만 5,900원, 그리고, 200만 1,200원,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돌봄 일자리에 남성도 편입이 되면서, 이 저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하락하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여성은 워낙 낮았으니까 계속 상승을 하는데 그 덕분에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성, 그러니까 보건복지 서비스업 자체가 전체가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에 남성이 들어오면서 남성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이 업종에 한해서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 노동자 월 임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30% 이렇게 격차가 나다가 2018년에는 30% 미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위임금 같은 경우도 2021년 26.9%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령별 월임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이제 이게 당연히 남성이죠. 이게 당연이라는 말도 참 당연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연령별로 남성의 임금이 다르게 높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남성의 최고 임금은 어, 월 평균 기준으로 50대 초반에 이렇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은 어, 30대 후반에 258만 원이 최고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수준을 회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위임금은 중위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별임금 격차 분해 이것이 이제 2013년에 이 아이로에서 이퀄페이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5년 행동하는 여성연대에서 처음 이 발표를 저희 김은경 박사님 교수님께 제의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자료를 막 찾고 있는데 마침 2013년에 이 자료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여성연대에서 제가 이 자료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놀랬던 거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로에서도 인정한 문제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 일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 성별 직종 분리, 전일제 시간제의 차이, 그 기업 규모와 노동조합. 에서의 여성의 차이, 그리고 임금 차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성격차로 인해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아이로에서는 진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아이로에서도 임금 차별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인을 저희가 앞에서 다 살펴본 것입니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분석 자료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합니다. 이게 종속 변수는 시간당 임금이고요. 이게 지역별이 아닙니다. 시간당 임금이고요. 독립 변수는 성별, 직업, 산업, 사업체 규모, 근로 형태, 근속 연수, 교육 연수, 노동조합 가입, 직업 교육 훈련. 이것들이
앞서서 아이로에서 임금 격차 유발 요인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산업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 시간당 임금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역별 이 임금 격차 발표한 자료를 제가 수정에 좀 반영을 해서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 임금 격차 분해를 하는 단계는 우선 임금 함수를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아카 블라인드로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됐는지를 explained part와 unexplained part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nexplained part는 곧 임금 차별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써놨잖아요. 행동하는 여성연대 2019년 이퀄 페이 페어 페이. 그래서 저희가 동일임금의 날 정책 워크숍 이때는 그냥 제가 이제 정말 빈머리로 간 것이죠. 했을 때 우리의 주장은 임금의 날 만들어 달라. 뭐 임금 차별하면은 뭐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일 임금의 날 아이로에서의 비준도 있고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동일 임금의 날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2015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도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 가서 저희가 빨간 피켓을 들고 같이 막 캠페인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2015년부터 발표를 했고 2015년에 발표한 자료가 2014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교육연수, 직업, 근속연수 이 변수를 넣고 봤더니 2014년에 남녀 간 시간당 임금 차이가 6,150원,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6,150원을 적게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설명되는 차이가 2,323원.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3,827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시게 되면 설명되는 차이가 31.8%, 그리고 차별이 62.2%고요. 제가 이렇게 파랗게 해놨던 거는 설명되는 차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치명적인지를 저희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근속연수, 그러니까 근속연수에서 격차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만큼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직종 분리도 없어질 거고, 5인 미만으로 가는 사업체 규모, 아까 5인 미만이 20% 이상이 하는 것도 없을 거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 있을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것은 여성이 관리자 임원으로 올라가는 그 승진 사다리가 아예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2024년 22.4%, 23%, 21%, 그래서 2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차별은 60%이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의 임금 격차의 원인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은 차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경력 단절이다. 그런데 경력 단절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연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그리고 이제 21년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것을 했는데요. 보시면 근속연수가 21%, 21.3%, 20.3%. 고무적인 것은 2021년에 이 차지하는 비율이 18.1%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아래서 있는 이 차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오히려 2021년 66.5%로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인별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2014년에는 6,084원, 6,150원, 그러다 2016년에 5,534원, 그리고 2018년에 5,085원, 그리고 2019년 5,069원, 5,065원, 그래서 5,000원대로 되게 하락을 했는데 2021년에 최근 7년 만에 이게 전년 대비 상별 임금 차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5,273원으로 증가를 했죠.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성의 이 노동시장 구조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아마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로 주도해서 늘어났다면 이것에 또 그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저희가 일자리를 증가하는 그 업종이라고 했는데요. 그 업종에 주로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별 임금 격차 분해를 보시게 되면 제가 2014년에 처음 발표했을 때 62.2%였고요. 그러다가 이게 그 2015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2018년엔 66.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 하락했다가 2021년에 다시 66.5%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임금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차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이렇게 커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